7번째, 지수사괴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는 괴 이름이면서 스승, 군대, 무리, 군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자는 언덕 부자와 두를 잡자가 합쳐진 것인데요. 두를 잡자는 빙 둘러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덕을 빙 둘러싼 모습을 표현한 것이죠. 사는 원래 군대 조직을 의미하는데 2,500명 정도의 병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병사가 2,500명 정도 되면 언덕 하나를 빙 두를 정도의 규모라는 뜻이죠. 사자가 스승이라는 뜻이 된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을 때는 그 무리를 이끄는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제자들이 스승의 가르침을 얻기 위해 그 주변에 빙 둘러 앉았던 데서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낭송 주역에서 저는 이 괴를 군대를 이끌고 군중을 통솔함, 지수사라고 했습니다. 천수송괴 다음에 지수사괴가 이어지는 이유를 서계전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송, 필유, 중기, 고, 수지, 사, 사자, 중야. 다툼은 반드시 무리로 일어남이 있으니 그러므로 그것을 받기를 사괴로서 했다. 사라는 것은 무리이다. 천수송괴가 먹을 것이 있어서 이익을 다투느라 말로 싸우는 상황이라면 그 다툼과 분쟁이 커져서 무리를 이루어 대립하게 되는 것이 사괴입니다. 이렇게 군대를 일으켜 전쟁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게 되고 또 재산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천하에 큰 해독을 끼치는 일이죠. 그런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무력을 써서 평정해야 할 부득이한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군대를 이끌고 군중을 통솔할 때에는 두 가지 지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명분이 있는 전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전이라고 하죠. 세상에 의로운 전쟁이 어디 있냐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람들이 이 전쟁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동의하게 되는 것이 바로 명분 있는 전쟁입니다. 둘째는 군대를 이끄는 사람이 반드시 지략과 인품을 갖추고 또 군령으로 군대를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추게 되면 군대를 움직일 때 그 일에 동원된 백성들이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마음을 다해 따르게 되고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지수사괴의 사는 군중이며 여러 사람이 모인 무리이고 또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지수사괴의 대상전을 보겠습니다. 상활, 지중유수, 사, 군자이, 용민, 흉중. 상전에서 말했다. 땅 속에 물이 있는 것이 사괴이니 군자가 이것을 보고 백성을 포용하고 무리를 기른다. 땅 속에 물이 있다는 것은 물이 땅 속에 고여 모이게 된 것이니 사람의 무리가 모이는 상이 됩니다. 춘추시대 관중 이후로 병농일치 정책을 폈기 때문에 5가구가 같이 농사짓고 병사로 차출되어서도 한 무리로 움직이게 했습니다. 이렇게 농민들 안에 군사 조직을 심어두는 것은 땅 속에 물이 고여도 겉에서는 알 수 없는 것과 같기 때문에 지수사괴가 군대를 의미하게 된 것이죠.
지수삭괴의 상을 살펴보면 땅을 상징하는 곤괴가 위에 있고 물을 상징하는 감괴가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물이 고이는 상이 되죠. 나라에서 군대를 만드는 이유는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땅속에 물이 모이면 만물을 번식시키고 길러내고 살리게 되는 뜻과 같습니다. 또 이 두 소성괴의 성정으로 보면 아래에 있는 감괴는 험이 되고 위에 있는 곤괴는 순이 됩니다. 군대를 움직이는 일은 험한 일을 하는 것인데 이치를 따르고 또 군령을 따라야 한다는 뜻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이 지수삭괴의 효들을 살펴보면 여기 있는 이 두 번째 효만이 양효고 나머지는 모두 음효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양효가 하나 있어서 여러 음효들을 이끄는 상이 되니 이것이 바로 무리를 통솔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수삭괴의 양효는 2효로 평민 인재의 자리에 있으니 군주의 명을 받아서 군대를 통솔하는 장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수사의 때에 군자는 이 모습을 보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라를 운영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해야 할 상황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자가 해야 될 일은 용민흉중이라고 한 것이죠. 여기서 이 흉자는 길러낸다, 기른다 라는 뜻인데요. 이 똑같은 글자를 축으로 읽기도 합니다. 주역의 괴 이름 중에 풍천소축괴 그리고 산천대축괴의 축은 바로 이 글자를 씁니다. 축이라고 읽을 때 이 글자는 쌓는다, 저지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지금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 길러낸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휴기라고 읽습니다. 그러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할 때 군자는 백성들을 포용하고 그리고 무리를 길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치를 통해서 민생을 안정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야 삶의 터전을 잃고 유랑하는 백성들이 없어지고 인구가 늘어나겠죠.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국방력과 경제력이 커지는 것입니다. 결국 지수삭괴는 부국 강병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하는 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